4번.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다.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다. F1, F2, F3, 이거나 또는이죠. 이거, 이거나 또는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그렇죠?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걸 B라고 합시다. A 또는 B 또는 적어도 A, B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여사건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겠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하자. 여사건을 이용하면 이거 부정해야죠. 그렇죠? A가 아니거나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B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지. 그렇지?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적으면 F1, F2, F3 이게 0이 아니거나 이 뜻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뒤에 것도 이것도 또는이죠? 이거 또는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야지. 0이 아니려면.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2 이거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F3 이게 0이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지? 음. 그럼 이제 1이 이제 여기 보면 함수를 보세요. 어차피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니까. 1도 0이 아니고 2도 0이 아니고 3도 0이 아니다. 이 뜻 아니니? 요 뜻이? 그쵸? 1이 0이 아닌 거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죠? 2도 0이 아닌 거에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3도 0이 아닌 거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몇 가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는 어떤 얘기야? F1은 F1은 F2와 같지 않아야죠? 그리고 F2는 F3과 같지 않아야 되죠? 이 뜻 아니에요. 그쵸? 둘 다 영이 아니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건 어떤 뜻이야? F1은 F2가 아니다. 그리고 F3이 아니다. 이 뜻 아니니? 그쵸?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네.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일단 F1은 0이 아니야 돼. 0이 아니야 되니까 네 가지가 맞는데 F2는 F1과 같지 않아야 되죠. 둘 다 만족하려고. 그치? 그럼 0도 아니고 F1이 어딘가에 대응했을 테니까 그것도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겠지, 두 번째는. F1은 네 가지고 F2는 세 가지겠지. 그 다음 F3은 또 이 앞에 거 두 개하고 같지 않아야 되잖아? 0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겠네. 몇 가지에 겁니까? 그래서 24가지죠? 이건 F3. 자, 둘 다 여사건을 만족하는 거는 24가지야.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죠? 2도 다섯 가지지? 3도 다섯 가지지? 중복순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5의 3승, 125지? 125에서 24 빼란 얘기죠? 맞니? 네 가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틀린 거 없는데, 그지? 그럼 121가지? 그럼 확률은 125분의 121? 이렇게 되니?
121이 없네? 뭘 빼먹었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24가지. 또 있나? 잠깐만. 음, 여기서 이게 몇이지? F3이 같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F1과 F2, 그냥 이거 자체네. F1과 2가 같지 않으면 되고, F2와 F3이 같지 않으면 되네. 그래서 F1은 네 가지가 맞고, 2와 같지 않으니까 세 가지고, 얘는 2하고만 같지 않으면 되니까 얘도 세 가지. 그치?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36가지. 괜찮죠? 25 빼면 11이니까 여기는 99인가? 88? 다시 125에서 36 빼면 되죠. 9, 99잖아. 그죠? 맞니? 80, 89, 89. 아, 답이 있죠? 89. 이렇게 된다. 89는 89. 125분의 80. 확률. 2번. 5페이죠? 어렵다, 이거. 음, 자, 또 있어? 태빈이는? 수특, 그때 6번. 테스트를? 음. 그러면 확통 때 시험 볼 때 에러가 있겠네? 음. 못 봐도 괜찮아요. 음. 우리끼리는 상관없어. 시험 때 잘 보면 돼, 시험 때. 일단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저번 시간에 거기 뭐야, 수능 특강 레벨 1 6번이었나?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레벨 1에 있지? 어렵던데.
24. 이거. 일단은, 선생님처럼 로피탈을 써도 됩니다. 그때 써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로피탈을 쓰면 E F 프라임 A잖아. 이렇게 나와.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F 프라임 A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F 프라임 A가 0이 되는 A 값을 구해야 되잖아,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 식을 다시 쓰면 이 식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잖아.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 fx는 절대값 2x-4일 때 요거를 갖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야. a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저 위에 있는 식이나 밑에 있는 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변 전체 절대값 있으면 x축 아래를 위로 꺾어 올려야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x축 아래를 위로 꺾어 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2x 승이, y는 2x가 이거잖아? 여기가 1이고, 그죠? 지수함수니까. 이걸 y축으로 4만큼 내렸다는 얘기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여기까지 내렸다는 얘기거든?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쵸? 점근선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점근선은, 어, y는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니까 여기는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고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생기거든. 여기까지도 이해가시죠? 요거의 함수식이 뭐냐면 fx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야. 자,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다 접선의 기울기잖아,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이라는 게 뭐야? x축과 평행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느 점이든, 어느 점이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없어. 모든 점에서.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요점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점. 그러니까 요점에서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하고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A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여기일 때를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해도 0이 되는 값이 없어. 그럼 0이 되는 값은 여기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오른쪽과 왼쪽을 더하면 0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A 값을.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A 값은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잖아. 그죠? 그럼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X는 4죠? 그럼 X는 2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뜻이야. 이제 다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는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2X ln이지. 그렇죠? 그래서 F 프라임 2는 2의 제곱 ln이죠. 4가 지수로 올라가니까 ln 2의 4승되죠. 그럼 ln 16되지. 괜찮죠? 그래서 2에다가 ln이니까 로그 2죠.
16 이 말이잖아. 이거 없어지고 답이 16이라는 건 아시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혜빈이는 토요일 날 내일 언제 시간이 아무 때나 돼? 아, 5시에 끝나. 5시에 끝나. 그럼 여기 오면 몇 시야? 바로 오면 5시. 아, 그럼 바로 와. 5시 끝나. 선생님 8시에 수업이거든. 앞쪽에 1시부터 3시 반까지 수업하고 그다음 5시에 너 하고 그다음 8시에 온라인 하고 있거든. 그때 내일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서 질문 체크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진도 나가도 되지? 음. 자, 오늘 할 거는 마지막 단계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선생님이 미적분 수업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을 못 했는데 선생님 이제 미리 이렇게 가르쳐서 올라온 애들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미적분 처음 가르칠 때는 매일같이 시험 봐. 극한하고 미적분 공식만 선생님이 쭉 정리해서 프린트를 줘.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매 올 때마다 시험. 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게 만들어. 외우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거든. 그치? 외우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도 암기 과목처럼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공식이 다 정리된 게 혹시 없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개념센을 하나 보내줄게. 그래서 개념센을 보면 그래도 개념센이 제일 나아. 수업하기엔. 여러분이 그 개념서로는 그래도 개념센이 제일 나아. 왜냐하면 신사고잖아. 수학에서는 그 최대 출판사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니까 돈을 일단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거든. 신사고가 선생님이 98년도, 1998년도 그때쯤 이제 수능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 그때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신사고라는 책이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는데 이 신사고가 서울대 수학과 애들이 만든 책이야. 근데 서울대는 수학과가 있고 수학교육과가 있어.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서울대 수학과 애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아. 교육과보다 수학과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서울대 그 수학과 애들이 졸업하기 전에 만든 책이 신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신사고가 굉장히 신선했어. 모든 증명 문제를 넣어놨어. 그래서 이제 수능이 막 생기면서부터 종합적 사고 역량을 요구했잖아. 그게 이제 딱 맞아떨어진 거야. 신사고 책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학원에서 신사고 책을 쓰기 시작해. 그래서 그 신사고가 뜨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최대 출판사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입지적인 게 뭐냐면, 비상이야, 비상. 개념 플러스 유형. 있지. 그건 이제 국어로 뜬 거야. 국어로 한끗이라는 책이 있어. 한끗. 그 이제 한끗을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의 국회의원 중에 정청래라고 있어. 응? 그 사람 알아? 네. 그 정청래가 마포의 학원원장이었어. 그때 선생님 서울에 구파발 살았거든. 옆 동네, 마포구가.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거기가 길잡이 학원인데 굉장히 스파르타 학원이에요. 애들 잡아놓고 막 그 끝까지 막 그런 학원 있잖아. 안 죽이는 학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길잡이 학원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그 정청래는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어, 정청래가 국어 선생님이야. 그래서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합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제 학원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치로 나간 거고, 동업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그 돈 반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 돈 반을 가지고 그 교재로만 나눈 거야. 비사. 한 끝으로 끝내기. 한 권으로 끝내기. 그걸로 이제 뜨기 시작해서 지금 비상 사장이 그 동업자야. 정청래는 그 마포구, 거기가 마포구거든. 그래서 마포구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당선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선생보다는 후배야. 선생님들 학원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웬만한 학원 선생님들은 다 알거든. 근데 이제 그랬던 거지. 손주은도 알아, 선생님. 손주은이, 손주은 모르는구나. 내가, 내가 스터디 이사장인 손주은이야. 선생님보다 어려. 손주은.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사탐 선생인데, 조금 특이하긴 했어. 사탐 선생님. 그러니까는 걔는 학원 선생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전국적인 그 신문 광고를 내. 그게 한 5천만 원이거든. 조선일보 맨 뒤에 있잖아. 한 페이지 광고. 사탐 광고를 막 내고 그래. 미친놈 아닌가? 학원 선생님 그걸 뭐하러 내지? 그걸 학원 보고 내달라고 하든가. 그러지. 자기가 내, 자기가. 근데 이제 자기가 학원을 차리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더니 서초구에다가 학원을 차리고. 근데 이제 서초구에 학원을 차려서 뜬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서울대를 몇 명 보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이제 그 손준이 동서, 그러니까 부인, 언니의 뭐 남편이지. 그치, 여자끼리 형제고, 동서, 윗동서, 손윗동서가 거기 뭐 하던 사람이냐면 약사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 약국이 유명해. 큰 약국이야. 그냥 이제 그 동서 보고 돈 대달라고 해서 차린 게 메가스터디.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가 그때 이제 온라인 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뜬 거지. 그래서 여기 개념센을 보내주면 개념센, 이적분. 이걸 왜 올렸지? 있는데. 개념센 미적분. 이걸 보내주면 여기 이제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공식이 다 위에 나와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쭉 정리해. 시험 보기 전에 쭉 정리해서 쭉 한번 외워. 뭐 까먹은 것 없이. 그래서 어디부터 외우냐면 이해에 대한 정리 있잖아. 이해 정리. 거기서부터가 이제 극한이 나오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외워두면 좋아.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뭐 그것도 뭐 분명을 보고 일단 이제 미분 쪽에서 64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미분법 116페이지까지 위에 나온 공식들을 쭉 정리해서 한번 외워줘. 그래서 꼭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공식 있잖아. 공식을 극한 하면 여기 또 보면 지수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그래프 따라가니까 이런 건 공식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정의부터 여기 두 개, 이에 대한 정의 두 개잖아. 그죠? 거기부터. 이에 대한 정의 누가 만든 거? 오일러가 만든 거. 네이퍼가 처음에 먼저 썼는데 네이퍼는 그때 이 자연상수 이가 상수인지 몰랐어. 상수인지 모르고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로그 함수를 미분하고 싶었던 거야.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해결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오일러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숫자로 넣어봐서 극한으로 해봤더니 일정한 숫자에 다가가더라는 얘기지. 아, 그래서 상수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2라고 쓴 거고, 이 오일러의 이 자연상수 2는 왜 자연상수라고 했을까? 모든 자연현상은 다 2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에 나오는 모든 수식은 다 2를 써야 돼. 이 오일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건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명을 못하는 건 다 2로 표현이 가요. 그래서 자연상수. 그래서 자연현상이 관계된 거. 여러분이 나중에 자연과학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나중에 표현을 할 때 2를 써서 표현한다. 그게 이제 자연상수 2예요. 여기부터 해서 공식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건 뭐 배운 거니까 빼고 그냥 여러분이 외워야 할 공식 이런 건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 정리를 해서 외우세요. 이거는 카톡으로 선생님이 보내줄게. 그치? 그래서 수학은 단은 암기 과목이야.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뭐 이해 과목이니까 외우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미친놈이야. 외우지 않으면 못 써먹어. 그렇지 않냐? 외우지 않으면 그 사람 공식을 만들어서 쓰니? 외워야지, 외워서 쓰지. 만 구구단위 갖다가 무슨 뭐 개념을 파악해서 어쩌고 저쩌고 외워야지. 음. 그래서 무조건 공식은 외워야 돼. 외우고 나서 풀어라. 풀면서 외우지 마라. 풀다가 생각 안 나면 앞에 것도 풀다가 생각 안 나면 앞에 것도 그러지 말고 아예 외워놓고 풀어. 암기 과목처럼. 그리고 항상 외울 때는 쓰면서 읽으면서 외워. 읽으면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 그러고 나면 집중력이 세 배로 높아져.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기억력에서 쓰면서 읽으면서 외우면 자기 귀에 들리게 그러면 기억력이 세 배로 높아져.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했나? 여기부터 할 차례인가? 하나, 둘, 셋. 이거 하면 되죠? 어, 여기부터. 자, 목셈 미분법까지는 저번 시간 했으니까. 자, 미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적분을 하죠? 적분은 뭐야? 미분은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근데 미분이 안 외워졌어. 그럼 할 얘기가 없지. 그치? 미분이 완벽하게 외워져야 그거를 거꾸로 하지.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암기 과목처럼 외우세요. 암기 과목처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보면 루트 나오죠? 무리함수. 뭐 이런 건 고배 미분법이니까 다 알잖아.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부터 한번 봅시다. 무리함수 미분하는 것도 외우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루트 x죠. 어떻게 고쳐? y는 x의 2분의 1승. 이렇게 고친 거죠? 그리고 다음 함수 미분법을 쓰면 y 프라임은 2분의 1 앞으로 떨어지고 x에다가 2분의 1에서 1 빼야죠? 그렇죠? 지수에다 1 빼야 되잖아. 그러면 y 프라임은 2분의 1에다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역수를 의미하니까 2분의 1승은 루트잖아?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2 루트 x 분의 1이라는 거 외우세요.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야.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외워. 접근할 때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특히 무리함수일 때는 이거 외워서 써줘야지 이거 중간 과정을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렇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예 외워두자.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y는 루트 1이 x가 아니고 fx면 어떻게 돼?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니까 성미분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거야. 이 루트 fx에다가 성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성미분을 곱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 주면 돼.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 미분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해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네. y 프라임은 어떻게 한다? 아까 했잖아. 2 루트 2x제곱 플러스 1 써주고 속미분하면 4x 이렇게. 아예 외워놓으세요. 자, 2번도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고배미분법 써야죠. 앞미분 그리고 뒤에 거 써주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네. 플러스 x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똑같이 2 루트 1 플러스 x제곱 속미분하면 2x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되겠지? 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도 이해되죠? 그렇죠? 루트 x를 미분하듯이 합성함수니까 저렇게 바로바로 써요. 그럼 이제 루트가 나와도 겁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쓰셨죠?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죠? 자, 4번. 뭐 이런 것도 합성함수 미분 쓰면 되지? 그쵸? 분수함수, 어, 또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y는 fx의 n승,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지? 합성함수니까 n 떨어지고 fx의 n-1승, 그리고 속미분해줘야죠? f 프라임 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목세미분법은 배웠으니까 y는 fx분의 1이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fx의 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 x죠? 그렇죠. 이 정도는 외워져 있죠. y는 fx분의 gx 이건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은 분모를 제곱해야죠. 분자 제곱하고 g 프라임 x 곱하기 분모 써주고 마이너스 분자 써주고 분모 미분하고 다 외워져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하라는 얘기지. 분수함수 미분 다 했으니까. 4번, 5번 가능하죠? 자, 넘어가면 전부 다 이제 합성함수, 7번 합성함수, 8번도 합성함수, 9번 분수함수, 그렇죠? 속미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마찬가지, 11번 합성함수, 합성함수죠, 다? 그렇죠? 다 고배미분법 쓰는 겁니다. 자, 12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얼마? 불러봐. 전개해야 돼. 아, 그렇지. 아, 음, 근데 공통인수로 묶으면 다 묶이는데. 음, 자, 30, 맞아요? 30, x,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이게 답입니다. 음. 자, y 프라임은 앞립은 3 떨어지고 2x 마이너스 1 제곱, 속립은 2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써주고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뒤에 거 2 떨어지고 3x 플러스 1 밀승 속미분해야죠.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3하고 2니까 6이죠. 공통인수 묶으면 2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이게 공통인수죠. 괜찮죠? 그러면 앞에 것에는 뭐만 남아? 3x 플러스 1 남고 뒤에 것에는 2x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남죠? 괜찮니? 나머지는 다 앞으로 나갔어. 그럼 이거 없어지고 6x죠? 아, 5x죠, 5x. 5x. 5x 나가니까 30x. 2x 마이너스 1의 제곱,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자, 속미분만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속미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려요. 합성함수는 x가 아니고 x에 관한 다항식이다. 그럼 전부 다 속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적분에서도 똑같습니다. 미분에서 합성함수가 많이 쓰이면 적분에서도 합성함수를 거꾸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치환적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적분에서도 치환적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시면 되죠.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죠. 외웠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연습 충분히 하시고. 그냥 미분해서 뭐 숫자 넣어라. 그럼 앞에 거 미분할 줄 알면 미분해서 숫자 쭉 넣으면 되겠지? 자, 4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분하여라. 뭐 무리함수니까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루트 x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럼 써줘야죠. x 루트 x는 x 루트 x는 앞에 거는 1승, 뒤에 거는 2분의 1승, x의 2분의 3승이지? 그렇죠? 그럼 이건 역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죠? 괜찮죠? 그럼 미분해라. 그럼 이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3 떨어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야 되잖아. 2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면 역수를 의미하니까 분의 1 분모는 즉 루트 2분의 그쵸? 5승이니까 x의 5승 이렇게 되겠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해라. 있어주고 2 루트 x분의 1이죠? 그럼 약분되니까 루트 x분의 1 되겠죠? 그렇지?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죠? 루트 x는 2 루트 x분의 1 외우세요. 아예.
괜찮지? 무리함수. 그래서 나머지도 쭉 해보시고.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제 속미분을 해줘라. 뭐 이것도. 음. 자,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미분하면 되죠. y 프라임은 2에 3x 플러스 1. 미분이나 적분이나 가장 쉬운 게 지수함수지. 속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위에 거 미분하면 3이죠? 그렇죠? 속미분. 이것도 마찬가지지. y 프라임은 2에 3x 플러스 5. 속미분해주면 3이죠. 이해가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합성함수. x가 아니고 x에 관한 다항식이다. 그러면 전부 다 속미분을 해줘야죠. 밑이 2면 어떻게 합니까? 지수함수는 밑이 2면 ln을 곱하는 거고, 로그함수는 밑이 ln이 아니면 2가 아니면 ln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대로 해주는 거죠. 2에 5x-3 그리고 속미분해주면 5죠. 근데 밑이 2면 ln을 곱해주는 겁니다. 괜찮지? 그냥 암산이 될 때까지 해줘야 돼. 암산이 될 때까지. 한번 써주시고. 그럼 내년에 고1 애들은 미적분 없어지니까 걔네는 편하겠네. 기백이랑. 그치? 너네는 기백 언제 배워? 안 배워? 배웠어? 3학년 때 하는 기백? 또 해야 되네? 내신 때는? 음, 51번. 자, 나머지 괜찮지? 할 수 있죠? 숙미분 잊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쭉 하시면 됩니다. 공식 당연히 외워져야 돼. 공식 못 외우면 할 얘기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죠. 우리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ln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미분하면 똑같이 fx분의 1인데 속미분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이해되지? 밑이 a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데 항상 로그는 lna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지수는 lna를 곱하는 거고 로그는 lna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밑변환 공식 써서 lna분의 lnx 이렇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lna분의 1이 항상 곱해져야 됩니다. 이걸 밑변환 공식 쓰게 되면. 괜찮죠? 그럼 로그 a에 여기가 fx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fx분의 1이죠? 그런데 속미분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f 프라임 x 이렇게 써줘야지. 그쵸? 그리고 밑이 a니까 ln a분의 1을 꼭 써줘야 된다. 이 얘기지? 음.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y 프라임은 3x 플러스 6 써주고 속미분하면 3이죠? 이렇게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x제곱 써주고 속미분하면 2x죠? 그럼 x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한번 써주세요. 자, LN도 했습니다. 자, 똑같이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 미분법. 로그 미분법도 알아야 되니까. 로그 미분법이 뭐죠? y는 x의 x승이야. 그럼 이거는 다함함수니 지수함수니? 우리가 만약에 y는 x 3승이야. 그럼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3x 제곱 이렇게 하잖아. 이건 다항함수야. x가 밑에 있으면 다항함수죠. y는 2의 x승이야. x가 지수에 있으면 지수함수야. 그치? 그럼 이거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x 그대로 써주고 ln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지수함수는 밑이 2가 아니면 곱해주면 되고 로그 함수는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이제 적분을 할 때는 거꾸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 난감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그 미분법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지수에 있는 x를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앞에 로그가 필요해.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값이 로그 앞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x를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로그를 붙여주면 지수 있는 x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고배미분법을 쓰면 돼.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러기 위해서 로그 미분법이 나온 거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 미분법이 나온 거야. 그럼 양변에 ln을 붙이는 게 낫겠죠? ln y는 ln x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지수에 있는 x가 로그 앞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데 왼쪽이 문제지. 양변을 내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거 아니야. 근데 왼쪽에는 x가 없잖아. x가 없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쓰는 거야. y가 합성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못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dy에 dx 이렇게 써줘야죠. 자, 우리 합성함수가 어떻게 됐어? y는 fx의 n승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 떨어지고 fx의 f 프라임 x. 원래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보자는 거야? 합성함수니까 y는 fx를 u라고 보자는 거야. u가 fx. 그리고 이건 u의 n승.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미분할 거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오른쪽에 x가 없잖아. u가 있잖아, u가. 그치? u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u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없던 u가 생겼으니까 곱해주고, 그럼 없어지잖아. 그 다음 이거를 다시 x에 미분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니? 이러는 거야. 미적분에서 이걸 뭐라고 해? 체인 정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준다, 변수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x가 없네? 그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 u에 대해서 미분하면 nu의 n-1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u의 dx니까 이거는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x를 u로 바꿔주면 똑같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마찬가지야.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x가 없고 y가 있어.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여기 뭐냐면 y 프라임이야. 여기 y 프라임. 그럼 우변은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ln x 플러스 x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은 y를 곱해줘야죠. y에다가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y가 x승이니까 xx승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로그미분법이야. 이해되지? XX 승이야. 어떡할래? 양변에 ln을 붙여서 지수 있는 x를 끌어내려. 됐죠? 그리고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좌변은 x가 없어.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y 프라임이니까 좌변은 y분의 y 프라임이야. 우변은 고비미분법 써서 간단히 하고. 그다음 y 프라임 구하는 거니까 y를 넘겨서 곱해주고 y를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주고. 괜찮지? 이럴 때 쓰이는 게 뭐다? 로그 미분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에도 x가 있고 미수에도 x가 있다. 그럼 무조건 로그 미분법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로그 미분법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분수함수가 복잡할 때, 분수함수가 복잡하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 ln을 붙여.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는 로그야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복잡하게 곱하기와 나누기로 연결된 식이 더하기 빼기로 간단하게 되거든. 더하기 빼기로 되니까 각각을 미분해도 되잖아. 그걸 미분하기가 훨씬 쉽지 않니?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맨 위에 거, 이제 y는 x-5의 4제곱, 그 다음에 x-1,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ln을 붙이자는 얘기죠? ln.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 상수 2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상수 2로 쓰이면 모든 게 아주 쉽게 해결되는데, 2가 아니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식을 만들 때도 이 ln, 로그를 붙일 때는 ln을 붙이는 거고, 지수를 할 때는 2를 쓰는 거야. 그대로니까 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ln x-5의 4제곱, x-1, 그 다음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계 3대 수학자가 있어. 세계 3대 수학자가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 이렇게 세 명이야.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수학자죠. 그래서 이 고대 수학자, 기하학의 아버지지. 기하학을 처음 창시한 거. 우리가 생각하고는 파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게 이제 아르키메데스 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뉴턴이야. 뉴턴은 왜 수학자가 됐냐면 미적분 때문입니다. 미적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근데 사실은 뭐 라이프니츠가 더 공을 세우고 우리가 배운 건 다 라이프니츠 방법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뉴턴이 이겼어. 라이프니츠를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뉴턴이 3대 수학자가 된 거고, 그 다음 가우스, 여러분은 가장 많이 배우는 고교 수학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행렬, 그 다음에 통계,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우스가 만든 겁니다. 연립방 정식, 활용, 그런 것들 다. 이제 가우스. 근데 이제 한 명을 더하자. 4대 수학자를 만들자. 그러면 네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오일러예요. 자연상수 2를 만들자. 또 오일러는 과학에도 굉장히 혁혁한 공이 많아요. 유체역학 쪽은 다 오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러가 아마 4대 수학자다. 그럼 이제 오일러가 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쪼개자는 거죠. 곱하기면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ln, 그 다음에 x-1, 그 다음 플러스 곱하기니까 ln x 플러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ln x-5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지 않니? 이런 뜻이야. 또 로그는 더 편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지수값은 로그 앞으로 떨어지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 ln y는 떨어뜨리면 식이 더 간단해져. x-1, 그 다음에 플러스 2 떨어지고 3 떨어졌네. ln x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ln
4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음, 여기다 떨어뜨리면 안 되고 로그 앞으로 떨어뜨려야지. 4의 ln. 괜찮죠? 자,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x가 없네.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 속미분해주면 y 프라임이죠. 항상 합성함수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우변을 미분하면 로그 미분법이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1, 그다음 거는 x 플러스 2분의 3, 그다음 거는 x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로그가 쉬워지잖아, 미분이. 그치? 그러면, 로그 미분법을 쓰면 복잡한 분수함수, 그거를 갖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목적이야. 그럼 y 프라임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y 곱해주면 되죠? 그럼 y에다가 이거 통분해가지고 막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써줘. 우리가 편한 대로 쓰자. 편한 대로. x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그리고 이제 y가 원식이니까 원식까지 써주면 좋겠죠? 그래갖고 그 통분하고 간단하게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그죠? 이게 로고미 문법이야. 자, 그러면 선생 같으면 이건 특별한 모양의 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꼭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낼 때 복잡한 몫의 미분법을 로그 미분법을 써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로그 미분법을 만든 게 뭐야?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있을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이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뭘로? 서술형. 그치? 선생님 같으면 서술형으로 낼 것 같아. 로그 미분법. 괜찮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둘 다 ln을 붙이면 이거 쪼개지죠? ln x-1 플러스 ln 루트 x-4 마이너스 ln 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각각을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두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 풀어보세요.
그냥 하면 매우 복잡하죠. 그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할 때 루트가 있으니까 또 뒷미분할 때 복잡해지잖아. 그치? 근데 로그 미분법을 쓰면 간단해지는 게 뭐냐면 자, 이거 lny를 붙이면 위에 거는 ln x-1 플러스 ln x-4의 루트니까 2분의 승인데 2분의 1이 로그 앞으로 떨어뜨리면 되죠. 그러면 미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빼기 ln 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좌변은 y분의 y 프라임이지. 그 다음 이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y 프라임이라고 붙이면 y를 곱해야 되니까 y가 이거죠? 원래 거? 그거 하나는 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4에다가 나머지는 그대로 가로치고 써주면 되죠. x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치고. 로그미분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죠. 80번 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ln y는 ln x의 sin x죠? 그러면 ln y는 sin x 지수 있는 값이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y분의 y 프라임이죠. 우변은 고변 미분법이니까 앞미분, 코사인 x, 그 다음에 ln x,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코 써주고, 그 다음에 뒷미분 x분의 1이죠. 그러면 y 프라임은 y 곱하기 그대로 써주면 되죠. 뭐 더 간단히 안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 x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x분의 사인 x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은 y를 아니까 x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ln x 플러스 x분의 사인 x 이게 답입니다. 괜찮지? 요금이 불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선생님 같으면 뽐냅니다. 자, 이거 뭐 다 마찬가지죠. 뭐 합성함수 다 했던 거지. 음, 93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못하면 안 돼. 93번 같은 거. fx가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다. 밑에 거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우리는 극한값에서 이런 모양이 주어지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x 마이너스 3는 1이다. 이게 주어지면 언제나 이 식에서 식두개를 만들어야 돼. 자, 극한의 개념을 써서 x가 1로 가면 0이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1은 f1 마이너스 3은 0이다. 식 하나. 그 다음 이제 미분을 해줘야죠. 그렇죠?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 있는 3이 뭐야? f1이잖아? 그럼 이거를 f1로 고치면 f'1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는 뭡니까? f 프라임 1은 1이다. 이렇게 식두개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3도 넘기면 f1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f1은 3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 로피탈 배웠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1이고,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1이잖아? f 프라임 1은 1이구나.
이렇게 두 줄을 써놓고 푸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g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그럼 이것도 식두개, 식두개 g3은 마이너스 2죠? 이게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g 프라임 3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두 줄, 이게 나오면 이렇게 두 줄 써놓고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가 합성함수죠? hx는 g의 fx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분해라 하더라면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fx 그리고 뭐 해야 돼? 속미분해 줘야죠?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h 프라임 1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g 프라임 f1 이렇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1 이거 아니니? 괜찮죠? 그럼 이제 F1은 얼마야? 3이죠? F1이 3이니까 이거는 G 프라임 3 곱하기 F 프라임 1은 1이죠? 곱하기 1. 이 말이죠? G 프라임 3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선생님 같으면 낼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도 식두개 쓸지 않은지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 미분도 할지 알아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 똑같아. 이 문제를 내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 하지. 괜찮지? 오케이. 다 똑같습니다. 합성함수니까 다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시면 돼요. 금방 했던 거와 같이. 아,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거. 음, 그 다음 이거죠? 매개 변수. 자, 우리 매개 변수 뜻은 뭐죠? x하고 y가 매개 변수 t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매개 변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x는 t-2라고 할까요? 음, y는 t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그렇지? 이와 같이 x, y가 모두 t에 관한 식인데 이 t가 x, y의 관계식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는가? t는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t 대신에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XY가 T를 매개체로 하는 매개변수로 표현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고쳐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항상 T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야. Y는, 어, Y는 T 플러스 뭐 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이걸 갖다 XY 관계식을 만들려고 해서 t는 하고 써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이게. t는 하고 쓸 수가 없잖아. 이것도 t는 하고 쓸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은 이걸 XY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dy의 dx. 이거는 이렇게. 이럴 때 dx분의 dy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dy의 dx, dy를 d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dy분의 dt 똑같이 분모 분자를 dt로 나눠도 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위에 거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y를 t로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 gx라고 gt라고 할까요? x를 ft라고 해놨네. 그 다음에 y는 gt라고 놨네.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T, 여기는 F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이런 뜻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제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 T에서 미분하면 이거 어렵지 않잖아. 2T의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F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개의 변수를 이용한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주시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고치는 게 더 많다는 거지. 못 고칠 때는 어떻게 할 거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못 고칠 때는 그냥 분모 분자를 dt로 나누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y 따로, x 따로 t에 관해서 각각을 미분하면 되지 않니? t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죠. 음. 자, 그래서 뭐다 똑같으니까 dy의 dx를 구하라. 그럼 뭐 이거는 사실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어. 그치? 이건 t는 2분의 1 x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못 고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못 고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자? 분모 분자를 dt로 나누자. 이 뜻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dt로 나누자. 이거 dx를 dt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죠? dy를 dt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이죠? 그럼 이거는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괜찮지? 이것도 x를 dt로 나누자 이 뜻이죠? 그럼 2죠? 이것도 y를 dt로 나누자는 얘기죠? 그럼 6t죠? 그래서 dx의 dy는 얼마다? 2분의 6t 이렇게 되죠? 그럼 3t겠죠?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죠? 자,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개념이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시죠? 백의 변수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24번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오케이. 4분의 3. 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의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t제곱,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써주고, 분모 미분하고, 이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x를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써주고, 그 다음 분모 미분하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거를 분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어차피 분모는 없어지죠? 약분돼서. 그럼 이건 이제 분자 간단히 해주면 되겠지? 음, 뭐 묶이는 게 없네. 그래, 이런 건 간단히 하지 마. t는 2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넣어버려. 간단히 하면서 또 틀려. 그러니까 쓰는 줄수를 무조건 고등학생들은 줄여줘야 돼. 5줄에 풀 거 3줄에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틀릴 확률도 줄어들어. 음. 어떤 선생님은 뭐 자꾸 뭐 실수할지 모르니까 암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 초등학교 때 얘기지. 음. 암산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 시간에서.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 5.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지? 2 집어넣으면 5에서 1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16이네? 그죠? 이렇게. 이거 10이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얼마니? 12? 10이니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4분의 3, 이렇게. 괜찮지? 네. 네 개 변수 다 했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음함수 미분법을 합시다. 자, 음함수 미분법도 쉬우니까 아까 로그 미분법 했죠? 양변에 ln을 붙였어. 그럼 좌변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ln y잖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자. 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y는 하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 걸 뭐라고 한다? 음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y는 fx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양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양함수.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걸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음함수죠. y는 하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y는 이렇게 하고 고치면 머리 아파지지 이제. 그렇죠? x제곱 넘어가고 y제곱을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또 나눠서 또 루트니까 2루트 어쩌고 저쩌고 또 속미분해지고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x, y가 섞여 있는 모양일 때는 그냥 여기 있는 y는 어차피 y는 넘어가면 x에 대한 식이지. 그렇죠? 여기 있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y를 합성함수라고 봅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고 뒤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봤는데 x가 없잖아. x가 없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지 않니? 이런 뜻이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지 않니? 이런 얘기야. 아까 체인 정리 잠깐 설명했죠?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우변은 어차피 0이죠. 상수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식을 갖다 dy에 dx로 정리해 주면 되지. 이걸로 정리해 주면 되죠. 그러면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2y분의 2x. 그러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음함수 미분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음함수 미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만약에 x 플러스 y의 제곱은 5라고 합시다. 뭐 5x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5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맨 앞에 거는 2x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치? x하고 y를 곱했는데 y도 x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함수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미분할 때는 고변 미분법을 써야 돼. 알겠죠? 둘 다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합성함수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 써주고 그 다음 이제 앞미분하면 1이죠. 플러스 뒷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앞미분하고 뒤에 거 써줘야지 뒤에 거.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를 미분해야죠. 2까지 포함시키자. 나중에 헷갈리니까. 앞에 거를 EX라고 보고 뒤에 거를 Y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앞미분하면 2고 그 다음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하면 Y를 X로 미분해야죠. 뒷미분하면 1이니까.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 뒤에 것도 2y에 dy에 dx 이렇게 써줘야죠. 이거는 5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제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xy를 미분할 때는 보벤 미분법을 써줘야 된다. 그럼 이걸로 묶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dy에 dx로 묶으면 2x 플러스 2y 그거에 dy에 dx 내가 구하려는 건 dy에 dx입니다. 나머지 다 넘기면 되죠.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리고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답이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음함수 미분법. y를 x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함수로 본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로 됐을 때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음, 어떻게 해라? 곱의 미분법으로 쓰란 얘기죠? 그렇죠? x에 대해서 미분함, 앞미분 1, 그럼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을 하면 dy에 dx,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니? 상수는 0이니까. 그럼 이제 dy의 dx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넘기고 x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죠? 음.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60번을 한번 해봅시다. 음, 올라가. 마이너스 사인 y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y 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네, 분의 x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 음, 맞습니다. 음. 근데 이런 거는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 사인 y 플러스 x제곱 1 마이너스 2xy. 자, 어때? 해줘야 돼? 괜찮아? 오케이. 자, 음함수 미분법 괜찮지?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역함수,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그냥 두 번 미분하면 돼.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돼. 할 게 없어.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곡선의 형태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곡선 형태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변곡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극대극석은 똑같이 변곡점이라는 건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이야.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는 그때 쓰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역함수 미분이야. 여러 가지 미분법 전체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게 역함수 미분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막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굉장히 어렵게 보여. 어렵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아 무슨 말이구나를 알면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역함수가 나오면 역함수에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역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성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아 다음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역함수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x가 y로 대응하는 걸 f함수라고 할 때 역함수는 거꾸로 대응하는 거지. 그쵸? y가 x로 대응하는 걸 f의 인버스라고 하고 역함수라고 하잖아. 그쵸? 그럼 이제 x가 y로 갔는데 거꾸로 y가 x로 가는 거죠. 그쵸? y가 x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고 바뀐다는 얘기지. 그쵸? x, y가 서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역함수야. 그럼 x에서 y로도 함수고 y에서 x로도 함수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둘 다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1대1 되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둘 다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도 단 하나, y도 단 하나 대응해야 돼. 그래서 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야? 1대1 대응입니다. 이 뜻이야. 1대1 대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우리가 1대1 대응입니다. 이건 또 어떤 뜻이냐면 그래프가 단조 증가이거나 또는 단조 감소입니다. 이거를 뜻합니다. 단조 증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되가 감소로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지. 계속 증가하는 걸 단조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하는 거야.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해야지만 1대1 대응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아 1대1 병이구나. 그럼 그래프가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구나. 1대1 병이라는 뜻은 x가 하나면 대응된 y의 값도 하나라는 얘기야.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5차 함수든 x의 값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만 구해주면 돼. 3차니까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면 x가 3개인데 그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 3차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를 넣어.
그냥 0 되는 값 찾아. 숫자 넣어서. 그렇게 반드시 문제를 내줘. 아시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역함수 존재성이야.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 자, 역함수를 구하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x하고 y를 바꾸죠? x는 2y 플러스 3. 그쵸? x하고 y를 바꿔. 그 다음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하잖아. 그쵸? 이거는 이제 y는 하고 정리하면 2로 나누고 3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구해줍니다. x하고 y를 바꿔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아까처럼 4x 플러스 5야. 이렇게 생겼네.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함수는 다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위에 것처럼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언제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x하고 y를 바꿨네. x는 y 세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플러스 5 이렇게 바꿨네. 그 다음에 이걸 y는 하고 어떻게 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역함수는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럼 이렇게 y는 하고 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지금 나오는 역함수 미분법에서 중요한 거는 역함수를 미분하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역함수 값이 얼마입니까? 역함수 미분한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이제 이거를 역함수를 미분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 식을 x하고 y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y는 하고 쓰지 말고 이거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쉽잖아. 우변이 y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를 x를 y에 관해서 미분하자. 이건 쉬우니까. 그렇지?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역수를 취하면 되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x, y를 바꾼 다음에 x를 y에 관해서 미분하고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되겠네.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래서, 그럼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고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괜찮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뭐를 했습니까? 역함수를 미분하라.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해라.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x를 y에 관해 미분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역함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역함수 값이 얼마니? 역함수는 뭐야? x하고 y가 바뀐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만약에 f함수가 주어지고 g3이 얼마니? 먼저 써줘야죠. f 인버스,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합시다. 자,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g3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역함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 f함수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f함수로 바꿔주면 xy가 바뀌니까 fa는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fa는 3이다 이렇게 바꿔서 f함수가 주어지면 a를 구해서 그렇죠? a를 구해서 구하면 역함수 값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a를 구하는데 만약에 f가 3차함수야. 그렇다고 해서 3차 방정식을 풀지 말고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간단한 자연수를 넣어봐서 0 되는 거 하나만 찾으라는 거야. 어차피 1대1 대응이잖아. 그쵸?
1대1 등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A 값을 빨리 찾아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역함수 미분한 값이 얼마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역함수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상의 의미예요. 그래프. 역함수는 x하고 y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 x, y가 서로 바뀌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상의 의미가 뭐냐면 y는 x 대칭이라는 거야. 두 개가 역함수 관계면 그래프가 언제나 y는 x 대칭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역함수 미분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게 지수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역함수는 로그 함수죠.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어떤 관계야? y는 x 대칭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y는 fx야. 요거는 y는 gx입니다. 그리고 f의 인버스는 gx라고 나왔어. 두 개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니까 만약에 이제 gx 여기에 어차피 y는 x 대칭이니까 요거를 g에 a, b라고 합시다. 자, gx의 한 점 a, b가 있어.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g'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역함수에 있는 점 a, b가 있는데 gA가 이 점에서의 g'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는 f가 어떻게 돼? a, b가 b, a가 되죠. x, y가 바뀌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도 이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b, a가 되는데 우리는 미분계수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야. 그치? 이거의 기울기. 그럼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니까 접선도 역함수 관계겠지. 여기까지 갑니까? 그쵸? 접선도 역함수 관계니까 접선도 y는 x 대칭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는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역함수를 한번 실제로 구해보면 x, y를 바꿨어. x는 m, y 플러스 n이죠. 이거를 y는 하고 썼어. 그럼 넘어가고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n분의 1, x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n분의 1이야. 선생님 기울기만 보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n이야. 이 접선의 기울기는 n분의 1이고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 그렇지? 역함수를 하게 되면 접선도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기울기끼리 서로 역수 관계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G'A잖아.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F'A잖아, F'A. 그치? A점에서 접선이니까. F'B지, B, A가 아니라. X값이 B니까. F'B잖아. 이거 두 개는 어떤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G'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F'B분의 1. 이렇게 보여줘야 돼. 결론이 이거야. G'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F'B분의 1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역함수에서 알아야 될 네 가지야. 네 가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쭉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존재성 1대1 배우니까
역함수를 구하라. x는 xy를 바꾼 다음에 x를 y로 한해서 미분하고 역수치하자. 역함수 미분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일단 FA는 G3은 A다. 그러면 FA는 3이라고 놓고 그 다음 A 값을 먼저 구해줘. 그 다음에 G' 3은 F' A분의 1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연습해줘야 돼. 조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이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못하는 건 월요일 날 설명을 더 해줄게.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술을 연습하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혹시 시험 못 본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진 않지? 자, 선생님이 8시부터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또 놀래지 말고 저쪽 방에 가서 풀고